안녕하세요. CPA되는 빠른 길 캐플리입니다. 캐플리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합격수기는 대학원 재학 중에 학교에서 일도 하면서 CPA 시험을 합격한 미국 유학생이었는데요. 최근 졸업 후 퍼블릭 어카운팅 펌에서 채용이 되었답니다. 점수까지 사사시 공개한 합격수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어느 총구석에 박혀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수많은 수기를 읽으며 공부의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전공과 MBA를 같이 하게 되면서 회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순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관심이 생겼을 때 빨리 그 영역에 발을 담그는 편이라 CPA 시험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험은 고난과 역경의 반복이며 자신과의 긴 싸움입니다. 긴 싸움에서 흐트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캐플리 상단 실장님께 수백만 번 해도 모자랄 감사의 인사와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레귤레이션 78점. 처음 상담하고 시작하게 된 과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을 적어보자면 텍스는 강의 설명과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성격상 이해가 되기 전까지 문제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단기간에 공부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즈니스원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많아서 좌절했는데 원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2번 풀고 3번 풀면 시험에서 안 틀리게 됩니다. 레귤레이션은 딱히 양이 많다고 하기엔 애매한 과목인 것 같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의 반복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 문제 대비 안 하고 가서 당연하게도 80% 이해를 못했고 빈칸도 못 채워 넣었는데 멀티플 문제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페레 85점. 캐플리 상담 실장님을 가장 많이 괴롭힌 과목입니다. 전화기 붙잡고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만해야겠어요. 라며 눈물 훔칠 때도 많았습니다. 페레나는 끝도 없는 어둠의 수렁에 빠졌을 때 실장님께서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절로 스트레스 풀려있는 자신을 보게 될 테니 실장님을 많이 괴롭혀주세요. 인터미디엇 어카운팅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드밴스드 어카운팅도 이해할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인터미디엇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한 번 더 듣거나 한 번 복습을 쭉 한 뒤에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버먼트 회계 쪽에서 계산 문제보다는 읽고 고르는 문제가 많았는데 와일리가 문제 자체가 길고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버먼트와 넘버프로핏 회계는 다른 과목보다 확실히 투자 대비 얻는 것이 많으니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BC 80점. 60일 정도로 짧게 잡았던 시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고 IT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없어서 실장님 조언대로 파이낸셜 어카운팅, 매니지럴 어카운팅, 이코노믹을 잡았습니다. 물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도 책은 읽어보았습니다만 저에게는 그 과목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어카운팅, 매니지럴 어카운팅, 이코노믹, 와일리 문제를 3번씩 풀고 교재 2번 읽고 또 기출문제에서 저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골라서 풀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와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 IT에 대한 걱정은 시험 시작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한 것은 2일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도 IT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엄청난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다 같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다 같이 틀리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75점만 넘기면 되니 전략적으로 파이낸셜 어카운팅, 매니지럴 어카운팅, 이코노믹에서 다 맞고 가자는 생각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딧 86점. BC 합격 후 학교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과제에 저는 학교에서 나름 일도 하는 터라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캐플리 강의가 짧지만 모든 걸 담고 있어서 제 스프링 브레이크 전부를 오딧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투자했고 문제를 풀어봤으나 좌절했습니다. 또 실장님께 전화해서 저는 안 되나봐요. 저는 안 되나봐요. 푸념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습니다. 기말이 끝나고 30일 정도 CPA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정말 하루에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 듣고 한 파트 문제 풀고 또 강의 듣고 그 뒤 파트 문제 풀고 생각해보면 저는 오딧 본 강의를 최소 4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강의가 짧아서 반복하는 주기가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외워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리포팅 부분은 그냥 싹 다 외워버렸습니다.
리포트 쪽은 무조건 암비하시고 그 앞에 부분은 강의와 문제풀이로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을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샘플링은 표 보는 것까지 다 해두시는 게 좋고 저는 심의를 또 공부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와일리 멀티플만으로 4개가 다 합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책을 던졌고 수많은 밤을 자책하며 보냈고 단 하루도 스트레스 없이 아침에 눈 뜬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이 시험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매일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캐플리 상담실장님께 징징거릴수록 시험 점수는 올라가니 계속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분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뮬레이션 준비를 못했다고 하셔도 멀티플 초이스를 아주 잘 볼 만큼 강의와 문제풀이 내용을 꼼꼼히 몇 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분처럼 공부하면 무난하게 80점대로 합격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CPA 시험은 각 과목당 75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75점 맞은 분도 99점을 맞은 분도 모두 합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74점과 75점은 1점 차이가 아닙니다. 한두 문제를 더 맞았다 틀렸다 차이도 아닙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75점을 각오하고 공부를 계속해 보아요. 감사합니다.